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환경을 불러서 언박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이에요.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환경 자나깨나 환경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럼요. 이 어마무시한 자료들 보이십니까? 야, 회의 준비한다고 진짜 뺐습니다, 팀장님. 선배님 역시 다르시네요. 아이가 있으니까 오늘은 회의 준비 선배님이 다 했습니다. 최고. 야. 오늘뿐 아니라 우리 아들들은 항상 제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가 어딥니까? 예. 언제나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회사, 언제나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 언박싱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팀장님 오늘 기대해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개발품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언박싱 하시죠. 아 잠깐만요, 손인턴 왜 이렇게 급해요? 그 전에 네. 오늘 회의에 이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언박싱 연구소 소속 상품 자문위원님이 또 한 분 네. 계신데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활동가 박수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네네. 유해 물질로부터 더 안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환경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너무 감사한 분이시죠. 예.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유자학교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자학교. 나 여자 너무 좋아하는데. 상큼하네. 그러게. 너무 좋죠. 그러니까 유자하니까 다들 상큼한 과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학교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그럼요.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 환경은 아직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교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실 수 있도록 네네.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라면 언박싱에서도 이 미래 세대를 겨냥한 상품을 개발 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자문위원으로 그리고 언박싱 박사님으로 나와주셨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제가 오늘은 언박싱 연구소의 상품 개발팀 자문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해 보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나 또 성사원이 또 아이를 둔 또 부모님으로서 굉장히 또 기대하고 있는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엄마인 제가 못하는 일을 또 대신 해주고 예. 계신 예. 분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개발품 바로 언박싱 해볼까요? 좋습니다. 상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떨려요. 예. 개발품 볼 때마다. 요즘 우리 성적이 좋거든요. 맞아요. 예. 이번에도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튀기만 하면 살이에요, 저희는. 예. 자, 환경을 푸는 언박싱. 오늘의 개발품은 바로 짜잔! 자, 이 개발품의 정체는요. 네. 친환경 교실 메이커. 메이커. 교실안 유해 성분들을 다 흡수해서 예. 깨끗한 친환경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친환경 교실 메이커입니다. 예. 네. 근데 약간 어떤 느낌으로 이게 좀 작용이 되는 건가요? 이 제품은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충전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 진짜? 해본다요? 해보지. 우리 해보세요, 쌍둥이 해보세요. 웃음소리 해요. 튼다. 그래요? 예, 쌍둥이. 예. 실제 웃음소리가 아니라 녹음소리도 귀여워. 충전이 되나? 충전 되나? 과연? 되죠? 우와! 지금 충전이 돼서 아이들 웃음소리에 충전이 돼서 지금 불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이 빛이 뻗어나가면요. 예. 이 인근에 있는 유해한 성분들이 다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깨끗한 친환경 공간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다 친환경으로 바뀌어서 네네. 초록불빛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야. 아, 뭔가 정말 이게 주변이 친환경이 된 것 같고. 네네. 우리 박사님 함께 해주세요. 이야! 박사님.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시작해서 이 전체적인 우리 회의실 전체 분위기가 친환경으로. 맞아요. 깨끗한 친환경으로 바뀐 거예요. 박사님 어때요? 저희 제품 완전히 혁신적이지 않나요? 친환경이라는 말만 들어도 예. 흐뭇하긴 합니다.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죠. 예. 그리고 약간 대박 제품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대박 제품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는 예, 거 보면은. 우리 주변에 유해 물질들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은 이렇게 언박싱의 요술 같은 네네. 일이라도 좀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유해 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노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뭔가 저희가 새 제품을 공개했을 때, 언박싱했을 때, 우리 박사님께서 시선을 우리한테 두시지 않고 자꾸 저쪽으로 보시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 박사님과 이 언박싱 세계관을 대입시키기가 쉽지 않네요. 그런 예. 거 하셔야 돼요. 가상 현실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 예. 가상 세계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저희의 뜻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유해 성분들을 다 없애고 친환경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저희 뜻이 다 담긴 제품이에요. 맞습니다. 예, 예. 자, 사원 여러분. 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더 현실성 있고 실용적인 제품 개발해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럼 함께 화면 보면서 오늘 회의의 본격적인 주제 보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같이 가지고 노는 자그마한 장난감이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린이용 안전 매트에서 결코 안전하지 못한 물질들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속상해요. 그런데 이런 매트가 오히려 어린이들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안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저거는 만큼 아이 있는 집에서 거의 TVC 대부분 다 기준 쓰는 나라의 제품. 맞아요.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세 곳 중 한 곳꼴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놀이터에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중금속이라고요? 있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습니다. 아이들 쓰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도.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중금속인 납,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기생충까지 바로 아이들 놀이터와 기생충까지요? 어린이집에서 검출된 것들입니다. 세상에. 아니,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아이고. 사실 저는 지금 너무 놀랐던 게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또 안전하게 좀 사용하고자 네. 했던 아이들의 용품에서 이런 물질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어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미래 세대가 꿈을 키워가는 공간인 만큼 네. 이 환경적으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박사님 어떠신가요? 이렇게 영상 보셨는데. 2019년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그 전해에 어린이 활동 공간에 8,457곳을 점검을 했는데 네. 15.5%인 한 1,315곳. 예? 에서 환경안전 기준을 위반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주로 건물에 쓰이는 도료나 마감재 같은 데서 중금속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거죠. 네. 그래서 한 96.6%인 1,270곳에 달하는 곳에서 그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이 발견을 되었고요. 중금속이요, 중금속. 그리고 그 그러니까요. 밖에도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 알이 나오기도 하고. 자, 저희가 흙놀이하는 그 모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왔다고요? 그죠. 애들은 맨날 만져. 그걸 그리고 이제 만지고. 그 합성 고무 바닥재들 있잖아요. 네. 어린이집에 보시면은 그 바닥재에서도 안전 기준을 초과한 곳이 한 21곳이나 되었다고 하고요. 또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를 사용한 곳도 예. 11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진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건가요? 박사님, 현재는 좀 어떤지 그리고 개선이 좀 되는지 궁금해요. 다행히도 그때 이제 안전 기준을 위반했던 어린이 활동 공간들이 한 98% 이상이 네네.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페인트는 새로 네네. 칠한 것이고 예. 이제 놀이터의 모래는 새로 교체를 하셨겠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교육실의 바닥재도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를 하신 것으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죠? 참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보건법에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뭐 유치원, 초등학교 등등등 어린이 활동 공간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그 관리에 따라서 적발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네. 안타까운 것이 이제 공간을 새로 신축하거나 네.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수선할 때에만 그 안전 기준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오래되고 어린이 예. 활동 공간 중에는 오래된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과정에서 좀 이런 좋지 않은 환경이 네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게 아이들 활동하는 공간도 공간인데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다루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뭐 학용품일 수도 있고 장난감일 수도 있고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 확실히 그죠? 송사원이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네요. 예. 저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어린이 제품에 또 이런 유해 물질 네네.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네. 2015년에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2016년 6월 이후부터는 그 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준수한 KC 인증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금속이죠. 납은 제품의 0.01% 이하로 허가가 되고요. 카드뮴 같은 경우는 0.0075% 정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 무서운 거 아니에요? 카드뮴이요? 그러게. 굉장히 좋지 않은 성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린이 제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납이나 카드뮴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에게 특히 더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그쵸. 미치는 네네. 물질들인데요. 납 같은 경우는 몸에 축적되면 이제 뇌 발달을 예. 좀 무섭잖아요. 방해를 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새 주의력 결핍 네네. 행동 장애라고 아시죠? 그런 좀 질병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드뮴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나 신장의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납이나 카드뮴은 어린이 제품에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인데 되죠. 네. 이게 제품의 내구성을 높인다던가 아니면 좀 색감을 더 예쁘게 낸다거나 이런 이제 기능들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되어 왔었던 상황입니다. 색깔 안 이뻐도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성에 좀 도움이 되다 보니까 사용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네요. 예. 그래도 어쨌든 이제 어린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 것이 맞고요. 네. 그리고 또 환경 호르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 환경 호르몬 중에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라는 것도 이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도 전 세계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박사님께서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물질은 주로 그 생식 독성. 예? 을 일으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생식기 기형이라든지 난임이나 네네. 불임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네. 좀 엄격하게 그 관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2005년부터 네네. 그리고 미국은 2009년부터 어린이 제품에서 0.1%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도 일부 물질에 대해서 좀 관리를 했었는데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예. 주로 사용하는 네. 7종의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해서 0.1% 이하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은 2005년부터인데 예.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네요. 그 규제가 조금 그런 것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표현 참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 근처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뭐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이들은 이제 자라는 세대고 그쵸. 아주 연약한 네네.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유해 물질에 대해 인식하고 이 노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손인턴과 우리 박사님이 네. 일일 탐정단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명 언박싱 유해 물질 탐정단. 맞습니다. 자, 우리 탐정단이 다녀온 곳 어디라고요? 이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네. 유해 물질 탐정단이 아이들의 학습 공간이 교실로 찾아갔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그럴까요? 빠밤 빵야 안녕하십니까. 열정이 있던 손인턴입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교실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어떤 걸 측정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도움을 주실 유해 물질 탐정단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활동가 박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활동가 이서원임입니다. 와, 오늘 근데 어떤 걸 측정하러 온 거죠, 우리가? 오늘 교실에 유해 화학 물질 점검하러 출동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볼까요? 유해 화학 물질아, 기다려라. 다 같이 언박싱 출발. 빵야.
빵야 유해 화학물질아 기다려라. 부처님 가지고 계신 거랑 비슷하죠? 이게 뭐예요? 이 장비가? XRF라고 불리우는데 유해 중금속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기계입니다. 오호. 일단 바닥부터. 안전할 줄 알았는데 납이 나오네요. 예? 나무에서 납이 나온다고요? 아 니스칠. 네네. 광택을 내거나 아니면 방수 처리 때문에 그 칠한 걸로 인해서 이제 납이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납이 검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나무 재질이지만 그 위에 코팅하는 과정에 납이라는 유해 물질이 원료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환경적이잖아요. 예, 우리 지구처럼 깨끗할 것 같은데 과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나오겠어요? 깨끗하잖아요, 저처럼. 맨들맨들하니. 그린. 네,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납 납. 성분인 건데요. 납이 1000ppm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하면 어린이 제품은 100ppm, 한 10배 이상 이제 초과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벽 페인트에서는 유해한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는 얘기죠. 와, 다행이다. 여전히 PVC 재질이긴 한데 유해한 중금속은 확인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줄넘기 같은 경우 이제 제품의 특성이 있잖아요. 좀 가벼워야 이렇게 돌리면서 아이들이 점핑 운동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대체할 만한 마땅한 재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VC이기는 하지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와, 이 교실에 담임 선생님. 네. 한 가지 더 여기 그래서 손을 꼭 씻는 거. 줄넘기를 하고 나서는 네네. 손을 씻는 게 꼭 필요하죠. 마침 나와 있네요. 이거 거의 대부분의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랍게도 없네요. 이 게시판은 PVC 재질도 아니고 유해한 중금속도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다행이네요. 네네네네. 우와우! 여기 보시면 이제 넌 PVC라고 재질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오, 이 교실의 선생님은 그러면 논 PVC 제품을 사용하는 거네요. 와, 너무너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느껴지네요. 담임 선생님, 칭찬해. 칭찬해. 첫 번째 전공이 환경공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학교 나오면서부터 학생들하고 환경 동아리 활동도 하고 또 학생들 그 건강을 위한 환경에도 조금 이렇게 나름 신경 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저나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어떤 예산이나 그런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하고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환기를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물건 살 때 아이들은 싼 걸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격보다는 이게 좀 믿을 만한 제조업체나 아니면 이런 성분들을 이렇게 보고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이다,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습관적으로 뭐 입에 넣는 경우도 있고 또 계속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입에 넣지 않거나 아니면 또 손을 뭐 자주 씻거나 해서 어쨌든 그 접촉 빈도나 요거를 조금 낮출 수 있도록 늘 지도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언박싱 탐정단의 활약 잘 봤습니다. 예. 근데 두 분이 갔던 교실은 그래도 환경을 사랑하는 교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 그리고 협업이 대단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하나, 둘, 셋, 언박싱. 그렇죠. 보세요. 하나, 둘, 언박싱. 아니 점점 우리 위원님, 박사님도 우리 언박싱에 스며드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은 반응입니다. 예.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런데요, 박사님께서
올해만 해도 전국의 22개 학교에서 비슷한 검사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안타깝게도 조금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름다운 재단과 시민단체가 좀 협력을 해서 네.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에코교실 만들기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초등학교 교실에 비치된 시설 내장재하고 가구류 같은 거를 조사를 해봤는데 제품의 한 47% 정도는 예. PVC 재질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거의 반이네요, 그렇죠? PVC면 폴리어마 비닐, 플라스틱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역시 내피셜. 네,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교실에 무슨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은가 하고 예. 좀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보기에는 이제 나무처럼 보이시지만 책장, 예. 주로 우리 아이들 학급문고용으로 네. 사용하시는 책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시트지로 마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마감한 시트지가 PVC 재질이어서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많이 사용하는 제품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PVC 재질 같은 경우는 네네. 제품 가공 과정 자체에서 이제 안정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가소제 네. 이런 이제 유해 성분의 물질들이 사용이 네네.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염소, 네, 가공 과정 이 PVC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염소가 사용이 된 네네. 그 플라스틱 가공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각 네네. 폐기할 때 소각을 하게 되면은 다이옥신. 들어봤어요. 알죠, 다이옥신.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생산부터 사용하는 과정 그리고 폐기되는 그 과정에서조차도 이제 유해한 물질들이 환경 많이 물질들이 나오겠네요. 나와서 네.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또 환경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납이 안전 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한 40% 정도 나왔는데요. 너무 높아요. 대부분의 그 네. 납이 이 PVC 재질의 제품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PVC 제품이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 많다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학생들이 쓰는 많죠. 제품에. 그러면 이 주로 교실 속에 어떤 제품들이 좀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해져요. 주로 좀 주목하고 있는 제품은 예. 바로 교실 뒤에 있는 환경 미화용 게시판입니다. 있죠. 게시판 있죠. 항상 있어요, 그 게시판은. 우리 어릴 때는 녹색이었어요. 맞아요. 요즘은 다양하더라고요. 지금도 녹색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주로 녹색인데 여전하네요. 게시판이 주로 이제 PVC 재질인 것으로 저희가 예.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22년과 23년에 걸쳐서 한 36개 초등학교를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네네. 72%인 26개 제품이 PVC 재질이었고요. 또 그 36개 중에 50%에 해당하는 18개 제품에서는 납이 고농도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납까지. 고농도로. 예. 어머, 세상에 그렇게 많이 나왔네요, 진짜. 상당히 그래요.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실의 50% 정도가 나왔다는 안전하지 거. 않은 게시판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비율인 거죠. 그렇죠. 교실 살림을 다 엎어야 되겠어요. 뭐 가져갈 게 없겠다. 자, 그럼 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모든 제품을 다 교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아름다운 재단 지원을 받아서 예, 초등학교 교실에 위험한 제품들을 안전한 제품으로 한번 교체를 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실내 먼지에서 납 성분이 94ppm에서 44ppm으로 한 54.1% 감소를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보다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교육 환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원칙을 예.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환경부에서 나오는 환경 표지 인증 제품이 있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오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의 KC 인증 제품이 있고요. 메모, 그리고 메모. 이제 안전 기준이 없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네. 아까 게시판, 네. 칠판 이런 어린이 활동 공간에 사용되고 있지만 네. 그것은 그냥 그 기준이 없어요? 어린이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기준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저희 시민단체가 좀 직접 좀 조사를 해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짠. 귀엽다. 세이프 안전. 유자학교 안전 마크를 부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마크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21년, 22년, 2년에 걸쳐서 공모전을 통해서 아이들이 만든. 네네네, 아이들이 직접 만든 마크이거든요. 약간 네. 전문가의 리터치는 들어갔지만 네네. 우리 아이들이 준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든 안전 마크이고요. 네. 이 제품을 제품에 부착을 해서 유자학교 홈페이지에서 안전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안전이 확인된 제품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환경 표지 인증 마크, 네. KC KC 마크, 마크, 그리고 유자 안전 마크. 그렇죠. 유자학교 유자학교 안전 마크. 요거. 세 개 중에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귀여워요. 이렇게 세 가지 그쵸.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요, 박사님.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들이라고 해서 전부 이 교체하려면 정말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만큼 쓰레기도 발생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했다라면 아주 좋았을 텐데요. 네네.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사실 학교는 피해자인 거거든요. 정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했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네네네.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그럼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동안 어쨌든 이 교육 환경에서 사용하는 네. 제품의 화학 안전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부족했던 네네. 탓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네. 좀 저렴한 제품을 위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현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일부 기업에서 네. 안전 기준이 없어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최소한의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좀 정부에서 교육 예산을 확충해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에 더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점차적으로 인식이나 그쵸. 이 시설들이 또 개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또 부산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더욱 안전한 교육 환경 그리고 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고 해서 이 친환경 건축 자재로 탈바꿈한 학교에 다녀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열정 손인턴이 다녀왔죠. 함께 가보시죠. 언박싱! 제가 찾은 곳은요, 교육부의 그린 스마트 스쿨로 선정이 된 부산의 한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추후에 나중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가 설립이 될 예정인데요. 그린 스마트 스쿨이 무엇인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미래학교 설립과 최자은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ING 건축사무소 박길용 건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분과 함께 그린 스마트 스쿨 탐방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다 같이 언박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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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님,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네,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이란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에 대해서 공간 혁신, 그린 학교, 스마트 교실, 학교 복합화, 안전이라는 5대 핵심 요소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참여 설계로 노후 학교를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창의적인 미래형 학교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태양광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서 학교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는 자립적으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태양광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자재로 내부에 마감 및 시공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와, 태양열의 친환경 자재까지 이런 식으로 학교를 지으면 유해 물질도 검출 안 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네요. 빨리 만들어 주세요, 제발. 열심히 놀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를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앞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이 사업을 통해서 이랬으면 좋겠다 있을까요? 유해 물질 없는 친환경 공간을 조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탈바꿈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불편하지만 하루빨리 그린 스마트 스쿨이 완성이 되어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탄생하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언박싱!
야, 이렇게 보니까 이 교육청 사업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네네. 정말 희망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학생도 선생님도 모두 행복한 공간이 바로 이 학교 교실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돼야 됩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유해 물질에서 자유로운 그런 네. 안전한 교실 네. 그리고 건강한 교실에 살 권리가 있다는 거죠. 아유, 맞습니다. 맞아요. 옳은 말씀이십니다. 자, 점점 희망적인 느낌이 네네. 드는데요. 여기 계신 박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10년 전보다 지금이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더 안전하게 어린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 과거 저희가 활동했던 내용들이 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같은 이제 민간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환경에 유해물질 조사와 또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왔던 것이 네네. 이제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 기준도 강화가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였던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점검도 강화가 네. 되어 가고 있거든요.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네네.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그럼요. 대한민국 학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교가 그린 스마트 스쿨이 되길 바라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볼게요, 한번. 네. 네, 교육당국에서 이렇게 그린 스마트 스쿨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좀 더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실 비치 제품의 네네. 예, 유해물질 안전 기준. 까지 마련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린 스마트 미래 스쿨이 40년 이상 된 학교 네네, 오래된 우선 학교들. 예.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신에 건축된 학교와 40년 이상 된 학교 사이에는 또 수많은 학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재단에서 유자를 찾습니다라는 모금 캠페인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더 많은 지원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네네. 많이 도와주세요. 예.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입고 먹고 뭐 몸이 닿고 손이 닿는 곳곳이 다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깨끗해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위해서 좀 더 유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다 그냥 너무 귀엽고 안전하게 보여서 막으나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좀 문제점들이 있었네요. 그렇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언박싱을 보시고 이런 마크,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 모두가 부모의 마음이 되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우리는 더 힘내서 다음 주에 또 아주 신박한 개발품으로 돌아옵시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네.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래 세대에는 더는 미해하지 않을 때까지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언박싱! 다음 주에 만나요. 유자에 관심 가져주세요.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케이씨 인증 마크. 물건 중에 유해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검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꺼내볼까요? 이거 뭐 립밤.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풀. 네, 이 딱딱한 플라스틱은 유해한 물질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와, 다행이다. 투명 비닐이라 PVC 계열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인조가죽 PVC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유해 중금속도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주안점을 가진 건 오늘 핵심은 PVC 재질이다. 위해성과 우리가 쓰는 제품에 PVC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럼 사진을 사용해가지고 뭐가